계속해서 해외 시장 정보에 관련 유형 관련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로 관련 각종 유관 기관들 이런 그리고 수출 관련 자료들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만 활용해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종 우리 유관 기관들을 어떤 것도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시장 조사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목표 시장의 첫 번째가 국가 정보였죠. 그 나라 국가의 이제 그 다음에 지역 정보였잖아요. 좀 전에도 앞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 정보를 어디서 보느냐 하니까 자 우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주로 코트라. 왜 코트라가 하냐면 전 세계 한 80여 개 국가에 한 120개 정도의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현지에 나와 있는 자기들 코트라 지사가 어떤 그 나라의 정보들을 구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동안에는 그네들이 책자로 이렇게 발간해가지고 한 3만 원, 4만 원씩 이제 판매를 했는데 뭐 일부 책자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지금 어찌 될까요? 그런 국가 정보에 관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코트라 국가 정보에 대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굳이 우리가 어찌 될까요? 뭐 해외 자체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게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문 조사기관 어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코트라를 먼저 제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이죠. 이 은행에도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가 정보들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우리 EIU라든지 체이스, IHS 또는 월드뱅크죠. 세계은행이라든지 그다음 IMF, 그다음 OECD 이런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보를 제공하시니까 코트라 정보가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월드뱅크나 IMF나 OECD라든지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참조를 보시면 되는데, 영어 모른다, 그죠? 그럼 우리 뭐 구글이라든지 뭐 또 뭡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네이버, 그죠? 다음이나 이런 데 가시면 번역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정확한 그런 미세적인 자료를 구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개양을 본다는 것은 굳이 아주 상세하게 영어 번역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첫 번째,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권하고자 하는 코트라를 많이 봐주세요. 꼭 국가정보 아니라도 앞으로 계속 코트라에 관한 자료들, 기타에 관한 자료들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는 있죠. 우리 정부의 관련 기관들의 그런 기관들의 우리가 좀 보시면요. 그런 유관 기관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저는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게 관세청 홈페이지라고 항상 만점씀입니다. 관세청 유니페이지죠. 여기 대해서 주로 수출입에 대한 H 코드 뭐 확인도 있겠지만은 관세율이죠. 관세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내가 아무리 싸게 줘도 그 나라 관세율이 높고, 그 다음 유통구조에서 단계별 마진율이 높으면 소비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율도 많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코트라의 정보 닥치면서 지금 우리가 국가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이제 기타, 한국 무역회죠. 기타의 통계 자료들, 그죠? 이런 통계 자료들. 근데 좀 아쉽게도 이런 기타의 통계 자료들은 유료 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도 조금 더 시장도 원한다면 유료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뭡니까? 중소벤처부이죠. 중기부에 수출 지원센터 있습니다. 수출 지원센터. 이런 수출 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요런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바우처 사업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역봉사 있죠. 한국 무역봉사를 많이 좀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무역봉사에 대해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뭐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서죠. 특히나 우리가 수출입할 때 코트라 기타의 활용 조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가셔서 말씀드린 코트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니까 우리나라 세계 주요 국가들, 그죠? 우리가 그래야 주요 국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면 그 중에 보시면 다름이 아니고 코트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한쪽에 해외 시장 뉴스라고 위에 바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도 검색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모바일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요. 꼭 코토라의 시장 조사가 아니라도 코토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때그때 나오는 상품 정보라든지 산업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회사들은 무역 담당자들은 모바일로 이렇게 수시로 틈날 때마다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코토라의 홈페이지 가서 코토라 해외 시장 뉴스를 체크하니까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저 화면이. 자, 그럴 때 보시니까 그 중에 우리가 어디를 클릭했나요? 코토라의 국가 지역 정보, 국가 지역. 이거 좀 조심해야 돼. 그냥 우리처럼 한국이라는 부분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따지듯이 큰 나라들은 그 국가 안에 그 지역별로 사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보라고 해서 국가 지역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죠. 자, 그렇게 우리 체크하시면 이렇게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이렇게 해서 조금 대양 지역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만약에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를 클릭했다 칩시다. 그렇게 클릭하니까 뭐라 나와요? 중국의 국가 지역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크게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수도가 어디고 언어는 어디를 쓴다. 그리고 화폐는 단위는 위엔화를 쓰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니까 국가 일반에 관한 거. 이것도 좀 우리가 무역에 관계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국가의 계양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의 수립 현황이라든지 현황 이슈, 그죠? 그 나라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도 좀 보셔가지고 했잖아요. 소득 수준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어떤 거 있습니까? 기후 여건이라든지죠. 이런 거 있죠.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활 수준의 소비자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일반에서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역한 건 당연히 봐줘야겠죠. 무역 쪽에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만약에 수출이 국가별로 또는 우리가 품목별로, 그렇죠. 국가의 수출입이 만약에 어느 나라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화장품이라면 자체적으로 생산에 대한 문구도 있지만 국가별로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셔서 그 쉐어웨어를 보신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보시는 게 이런 게 그리고 품목별로 그죠? 또 우리가 화장품이나 화장품 품목별로 이렇게 보시겠죠. 국가별에서 품목별로. 이럴 때 이 하나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PDF 파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PDF 파일 보면서 쭉 한번 검토를 하셔야겠죠. 처음에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한두 번 하다 보면 요령생에서 어느든 그죠? 간락에 들어가시면 어떤 자료가 저런 많이 있더라는 걸 보시고 전체를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좀 떠놓으셔서 아까처럼 했습니까? 시장 보고서 작성할 때 자료를 참조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품목별로 수출입한다. 이럴 때 품목별 수출이라니까 화장품이다, 보도마크다, 냉장고다 아니죠.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HS 코드 6자리로 체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6자리예요? 전국, 만국 공통어가 6자리였죠. 우리는 10자리죠. 자, 그래서 품목별 수치면 반드시 우리가 HS 코드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수출입할 때 교육 현황이라든지 주요 수출입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품이 이 주요 수출 품목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지됩니까 새로운 품목을 추가했을 경우에 상당히 시장 조사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체 힘보다는 어떤 그런 관련 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비용이 좀 저렴한 코토라를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제품은 수출이 좀 힘들게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우리로서는 또 아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중국이나 수출하겠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 그 나라에 안 먹힌다. 우리가 조사 못하니까 누구인데 조사를 시켰어요? 우리가 코토라를 통해서. 왜요? 82 국가에 한 120개 정도의 지사가 있댔잖아요. 중국에도 한 5개 넘거든 지사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특히나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지역을 선택했을 경우에 안 먹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출입, 우리가 품목 수출입 현황이라든지 그다음 교육 현황, 수출입 품목도 우리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무역 체결 현황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수입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 부분 있죠. 관세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처럼 관세사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관세 전문가인데 의뢰를 해야 되면 운송회사 해야 되는지죠. 아니면 수입상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도권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수입 규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 특히 우리가 좀 갈수록 많이
대두되는 게 비관세 장벽. 비관세는 뭐예요? 관세를 차라리 내면 돈을 내면 되는데 비관세 장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중국에 하도 이렇게 화장품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죠? 손에 우리가 입에 바르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색상이 수십 가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뭐 각각 뭐 붉은색이 하나, 뭐 푸른색이 하나씩 몇 개만 가지고 들어와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즈를 판매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차라리 관세면은 조금 더 세금을 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어떤 정책이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만 팔아라. 이런 거 됩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수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세 위에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라 소리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통관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통관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통관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순수라든지 또는 뭐 관세사 제도라든지 등등 그런 절차도 있죠. 그 다음에 그 포워딩 업체와 통관 업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사가 없으면 바로 통관 업체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통관업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수출입할 때 많이 좀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말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초보 기업에서는 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게 코트라에 아까도 저기도 자료도 있겠지만은 다시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코트라에다 문의나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합니까? 코트라 회원으로서 가입을 하면 되겠죠. 해서 비용을 좀 적게 주고 회원이 아무래도 DC를 좀 받으니까요. 적게 주고 우리 이렇게 활용할 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할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노무 관계나 세금 관계나 외환제도, 특히나 우리 외환제도도 수출업체나 신경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에 합작 투자를 했는데, 그죠? 거기서 내가 번 돈을 내가 과세청구를 못 한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외환제도나 또 세금에 관한 조세제도, 또 노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청산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진출 방식이 꼭 우리가 49대 51로 49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에서 단독 법인이 가능하냐, 합작 법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상당히 또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시장에 관한 특성입니다. 시장의 특성의 시장이 소비자 특성. 우리 나왔죠, 앞에서도. 소비자 시장 수요 분석이, 소비자 조사 분석이죠. 소비자 기호라든지 어떤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 통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목표 시장의 상거래죠. 뭐 예상 거래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현지 진출 성공 사진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상담할 때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천안문 사태 같은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중국에 만약 그럴 때 천안문 사태가 어떻고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종교죠. 그런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뭡니까? 감안하셔야 되겠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나라에 뭐 이렇게 뭐 출장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게 또 이제 참고 자료가 보시면요. 유관기관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역에 관한 유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트라나 키타나 또 뭐 관세청이라든지 뭐 중기부란 등등 많이 있었죠. 뭐 우리 수출보험사라든지 무역보험사죠. 그런 기관들은 과연 어떤 게 있는가? 왜? 이런 데서 자료를 좀 우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을 중국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구글 사이트라든지 이런 번역 사이트 많이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출장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활 정보에서 이런 것도 좀 보시는데 유관기관 이런 거. 그 다음 물가 정보도 조금 보시면 좋을게요. 이런 게 됩니까? 소비자 가격에 우리가 관세 붙여서 팔았을 때 소비자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물가 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참조는 사항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여러 가지 체크 좀 해주고 싶은 게 코트라 무역관의 위치가 만약 현장에 우리가 현지에 만약 간다면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코트라 무역관의 위치를 좀 알아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좀 많이 필요하죠. 이거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PDF를 전문으로 다 받든지 선택해서 PDF 다운로드 된다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우리가 보시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보시니까 중국 같으면요.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 몽골 있죠. 이렇게 이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 나오는 요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북경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죠. 그다음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심천이나 홍콩죠. 뭐 광둥이나 이런 거 있죠. 홍콩. 이런 쪽에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굉장히 경제가 발달해서 이 나라가 지금 US 달러가 전년도에 뭡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대에 만 달러가 1인당 GNP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2,000이죠. 32,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그런데 이 만 달러 정도인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2만 불에 육박합니다. 이 지역에 갈수록 아무래도 조금 작아지겠죠. 여기 뭐 티베트이라든지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지죠. 여기 내몽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시면요.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중국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쪽 부분에 있는 어떤 도시들을 그죠? 이걸 일선 도시라 부릅니다. 일선 도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우리가 이쪽을 2선 도시, 이쪽을 뭐 3선 도시, 그리고 이쪽을 기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뭐 장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물론 서울 경기에 다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역적 어느 정도 편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쪽 일선 도시는 주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주로 큰 도시들이 있고 메트로폴리탄 큰 대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이미 자동차든 화장품이든 뭐 생활용품 다 뛰어들어서 세계적인 제품들이 각축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가서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참 지난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선 도시로 가고 싶은데 이선 도시도 중국 경제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삼선 도시, 이 삼선 도시를 우리가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업을 하는 쪽으로 뭐 이선 도시까지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기타 도시까지 이렇게 해서 1선 도시가 아닌 3선 도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 지역 정보 우리가 고트로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수출입은행도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해외경제연구소에 들어가셔서 국가 지역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각 나라마다 지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해외경제연구소 클릭하셔서 뭡니까? 국가지정보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런 국가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체냐, 뭐 아시아냐, 뭐 나오죠. 유럽이냐, 중동이냐 그 나라를 찾아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기 보시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나왔네죠. 뭐 가나다, 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뭐 감비아, 그라나다, 가봉 여기 그리스, 가나다 순이죠. 그린랜드라든지 괌이나 이런 나왔네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 만약에 가나라는 나라를 찾았다 봅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렇게 수출입은행에서 신용도 평가를 전체적인 신용도 평가를 보니까 어찌 됩니까? 재밌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D2급이죠. D2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보시니까 쭉 들어가시면은 요 가나에 보시니까 국가 신용정보라든지 신용정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우리 결제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제 조건이 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 떨어지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외상했을 때 돈을 못 받는 확률이 커지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돈을 못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수출보험을 들거든요. 과연 들어줄 것인가 하는 판단도 하셔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뭐 신용장을 쓸 것인가, 선수금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결제에서 상당히 결제 파트에서 신경 써야 되겠죠. 국가 현황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조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수출입은행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통계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 통계 자료는 저는 무협회거든요. 이런 통계는 기본적인 통계는 보시는 거는 그냥 무료 회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무협회가 아무래도 관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죠? 한동안은 우리가 무협회도 뭐 코트라처럼 뭡니까 공사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관외 기관 아니다 보니까 유료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유료로. 그래서 기본적인 무료 회원일 때는 기본 통계하면 나와요. 그런데 좀 세부적인 통계가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뭐 우리가 산업별로, 그죠? 품목별로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화장품 업계 전체 산업별로 그중에 우리가 마스크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은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우리가 들어갈 시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5년마다 하잖아. 인구 조사가 왜 필요할까요? 인구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우리 국가 경제에서 그거를 우리의 지표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그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교육 정책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중에서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라 인구가 얼마냐, 국가 개항 정보에서. 그러면 인구가 좀 많아야 뭐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소비 수준도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중국과 인도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인구가 많다는 거죠. 또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왜 조금 약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제법 큰 소리 칠까요? 인구가 많습니다. 땅이 크고. 너무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판매 예상이 많아지고 또 뭡니까? 땅이 크면서 지하 자원도 많고 그래서 조금 큰 소리 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무역 통계는 주로 협회에서도 최신 정보를 보는 게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역 통계 스태트가 스태티스틱스죠. 요래 코리아 스태티스틱스 통계자를 보니까 국내 통계, 해외 무역 통계, IMF가 많은 거, 맞춤 분석을 해주고 되기도 부품 소재에 관한 거, 통계 가이드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맞춤 분석은 아무래도 일반 무료 회원이 아니라 유료 회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니까 한국에 여러 지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61개국의 한 70세 종의 무역 통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대부분이 61개다. 우리가 거의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 위주로죠. 뭐 아시아 쪽, 오시아니아, 유럽, 미주, 남미, 그죠? 아프리카도 몇 나라 없죠. 이런 나라들. 그 나라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수출 수입, 5대 수출 수입 품목이 뭔지.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연도별도 좀 조심해야 될게요. 작년에 올해 잘 될 건 아니거든요. 한 2, 3년, 많게는 길게는 한 5년이라도 그 변동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데이터를 수출이 증감했느냐, 수입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전반적인 거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출입 동향 자체도 보고 또 밑에 잠깐 보실까요? 자, 요렇게 만약에 요거는 그냥 주요 수출 미국이라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찌입니까? 화장품의 어떤 품목별을 들어갔을 때 요렇게 보니까 수출이 얼마나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정감률이 여기 요 정감률을 봅시다. 이 정감률이 요 화장품의 정감률이라고 계산합시다. 이 정감률이 보니까 우리 이렇게 요 연도라 보시고요. 이렇게 수출이 좀 늘었다. 수입이 좀 줄었다. 이럴 경우에 늘었다, 줄었다는 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죽은 시장이냐, 성장하는 시장이냐. 이렇게 우리가 성장 곡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초기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하락하다 다시 성장하는 이런 우리가 곡선을 그릴 수 있죠. 그럴 때 과연 어떤 데이터냐, 그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주로 지금 보시는 어떤 나라들이 이 화장품을 미국이나 나라에 누가 수출을 많이 하느냐. 수입은 어느 나라 수입을 좀 많이 하는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줄었죠. 그죠? 수출도 많이 줄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데이터를 좀 많이 보실 때 지역별로 보실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만주잖아요. 만주의 흥정강성, 모성강성 이렇게 한 3개가 우리 뭡니까?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화장품을 팔고 싶은데 요즘 K-뷰티가 흔히 말해 K-뷰티가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그걸 따서 화장품을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적인 그런 습성은 아니라도 어떤 그런 DNA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중국 동포에다 살고 있는 이 지역에다 동포가 사는 이런 지역에다가 수출하면 되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지역에 중국 국가 전체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수출입 통계를 봐야 되죠. 산업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전반적인 산업 통계를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통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화장품이라는 게 H 코드로 따져서 과연 얼마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어느 나라 기준 많이 들어오는지 경쟁 상대는 어떻는지 자체 판매는 어떻게인지 이런 데이터는 주로 통계자는 수출입에 관한 통계자이면 내수 통계는 그 나라지 아까 유관기관의 통계 관계되는 우리 통계청이죠. 거기서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약간은 차이 났다 치더라도요. 일단 수출입에 대한 거죠. 그런 품목들을 조사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뛰어들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우리 동포가 있으니까 잘 팔릴 거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마타들을 이렇게 여기 만약에 화장품이라 그래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무역 통계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키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 무역 통계 정보 포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무역 통계 정보 포털이라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트러스라고. 이런 트러스 가서 빅데이터라는 게 있죠. 빅데이터 보시니까 뭐 무역 통계 조회, 뭐 자사 실적 조회, 그죠? 뭐 이렇게 유료로 해서 프리미엄 실적, 뭐 그죠?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마스크가 그죠? 지금 핫 아이템이 마스크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코로나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화장품 코스메틱이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컨실크고, 그 다음에 오시고 클로징, 뭐,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뭡니까? 이게 지금 핫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무역 통계 정보를 1대1로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전부 유료 회원인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데이터를 굳이 해외 출장 안 나도 이런 무역 정보 통계 정보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세청입니다. 카스텀은요, 관세청의 유니포스죠. 그 관세청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보시니까 이게 보니까 뭐 세계 HS 코드, 관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출입의 요령이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룬 거, 2장에서 잠깐 다룬 것처럼, 뭐, 수출입 공급 품목이다, 통합 공급 품목이다, 그냥 수출에 관한 수입에 관한 거, 또 전략 물자까지도 잠깐 다루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수입에 특히 관세가 얼마인지, 그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 다른 나라하고 어디입니까? 관세 홈페이지에 연결할 때로 사이트가 연결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HS 들어가면 국가가 나와서 거기에 클릭하시면 그 나라 사이트로 연결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니까 그런 데이터 법령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FT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죠. 그런 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에지 코드로 통해서 수출이 가능 여부 또 뭡니까?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 정보를 가지고요. 자, 국가 지역 정보를 가지고 그 나라의 수출입 통계 자료를 가지고 관세율까지 따졌습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 통상 규제 뉴스 같았냐면 어떤 것들은 잘 팔리고 어떤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지 그런 통상 규제에 관한 뉴스들을 좀 알아야겠죠. 왜요? 국가 정보가 됐고, 그 다음에 국가 정보, 그 다음에 어디면 통계자료, 그 다음에 관세율까지 보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가서 그 해외 시장의 뉴스 중에 통상 규제 뉴스가 있겠죠. 그래서 뭐 통상 정책에 관한 거, 통관의 수익 규제에 관한 거, 기술의 환경 장벽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 우리 제품이 어떤 뭐 화장품이다, 뭐 보도마크다, 수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세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외 시장에 뉴스를 클릭해서 그 중에 통상 규제를 저희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쭉 몇 년, 언제 것까지 한번 찾아보니까 밑에 한 건이 나와 있죠. 2021년부터 영국은 독립적인 화학물질 규제. 왜? 브렉시트가 일어났잖아요. 영국 EU로서 탈퇴했죠.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갈 때 화학물질의 규제는 이런 겁니다라는 그런 통상 규제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또 우리가 쭉 이야기 나오겠죠. 그 지역마다 좀 찾으면 보세요. 무역관이 나와 있잖아요. 무역관이. 어느 무역관인가? 해외 많이 나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 분류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가 있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통상 규제 자료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협회가 또 있죠. 기타 코트라. 무역협회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 빅데이터, 코트라도 빅데이터 있는데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고요. 빅데이터에서 그네들이 자꾸 지금 동안 하루 이틀 하고 1, 2년 해서 모르겠지만요. 보통 지금 뭐 수출입이 뭐 20, 30년, 그죠? 이런 그 협회나 코트라나 또는 뭡니까? 이 기타가 20, 30년 이상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나라가 많이 사고 팔더라, 어떤 상황이더라는 데이터들 모아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SMCA가 뭐죠?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의 옛날에 뭡니까? 나프타죠. 나프타 뭡니까? 노스 코리아, 그죠? 노스 아메리카 FTA죠.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FTA가 나프타였는데, 누가요? 클린턴 이름 바꿔버렸죠. 뭐라고요? USMCA. 미국과 멕시코와 카나다. 이렇게 해놨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세 정보라든지 뭐 판정 결과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통상 뉴스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지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역협회에서 또 별도로 자체도 연결되어 있지만 트레이드 네이비라 해서 이런 걸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네들이 뭐 관련 뉴스라든지 무역 규제 사항이나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기업 정보, 뭐 수출 지원 어떻게 하는지 무역 애로 사항이나 통계 자료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네이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무역정보서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들이 좀 이렇게 덤직해지고 있습니다.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해서 보시니까 전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였습니까? 지금 비관세 조치라는 걸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죠. 비관세 조치. 그래서 뭐 비관세 조항이라는 조치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기술 장비 이런 게 있죠. 기술 장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 규제, 우리 수출이 되잖아요. 뭐,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의 관리라든지, 뭐, 수입 요건, 뭐, 등등이 다 나오는데, 환경 규제, 인정 정보,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이런 게 뒤에서 나오는 뭐, 시의 정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마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통합을 해서 모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세부적인 걸 해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연기라는 거. 뭐, 그쪽에서 이런 걸 좀 보시고, 세부적으로 가셔도 좋고요. 이런 건 참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상 규제를 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의 경제 동향, 그죠? 그리고 무역 동향을 좀 보셔야 되겠죠. 경제가 좀 돌아가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역이 많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 중에서 통상 규제가 아니라 팔아야 되니까 그 나라 무역, 경제, 무역의 시장을 뉴스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 뉴스, 통상 규제가 아니라 경제 뉴스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쭉 이제 또 지역별로 국가별로 나오죠. 무역감도 있고 산업분류별로 체크해보니까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뭐 2008년 이후로 무역 적자가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뭔가 좀 까다로워졌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뭐습니까? 시카고 무역관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시면요. 또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무역 뉴스가 또 있죠. 고트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역 통상 정보에 클릭하셔서 보시니까 굿모닝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참 좋은 자료입니다. 굿모닝 기타 뉴스레터. 이렇게 찾으면은 그때그때 순서대로 올라오죠. 올라온 것들이 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활성화에 관한 산업 뭐 통상 전략이라든지 뭐 인도의 수입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이라든지 그다음 우리의 빅데이터를 뭐 게시했으니까 아까 좀 보셨잖아요. 뭐 참조하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중동의 뭐 이런 국가의 뭐 우리가 뭡니까 규제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무역 뉴스가 통상 규제라든지 산업 정보라든지 좀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또 보시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상품 정보다죠. 가장 우리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제품이 지금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 제품하고 경쟁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상품 정보를 어떻게 했냐? 바로 우리 산업 정보, 상품 산업 안에 상품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코트로 해외 시장 뉴스에 상품 산업을 나옵니다. 아까는 국가 지역 정보 있죠? 이렇게 상품 산업을 체크를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품 산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품 데이터 보니까 상품 또 부품 소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뭡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지역 검색, 국가 검색, 무역관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 했죠? 상품은 이름으로 쓰지 마시고 HS 코드를 써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은 그 밑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서 트렌드가 확산받는 게 인도 마사지기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살도 찌고 얼굴도 푸석푸석하죠. 자주 안 씻으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마사지기가 많이 필요하든지 멕시코 의료기가 집에서 가정에서 병원을 잘 못 가니까 내가 건강을 체크하는 의료기가 시장이 정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상품 데이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 제품은 없습니까? 취급하는 화장품은요. 여기 화장품을 내가 치는 거죠. 그중에 뭐 우리가 마스크팩이든 뭐 뭡니까 루저든 뭐 있죠. 그런 것도 쳐보면 나오겠죠.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이트 가서 또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정보를 보시는데요. 그 중에 또 처음 하나 볼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간물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세세한 발간물들이죠. 이런 사이트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발간물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 발간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세계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포커스 같은 거 있죠. 이런 우리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자료들을 아페크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자료도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한번 챙겨봤을 때, 어떤 동향이구나 하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설립할 때도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고토라 해외 시장에서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고토라 시장이 비즈니스판에 들어가면요. ITC라는 국제무역통계, 다시 말해서 ITC가 있죠. 굉장히 제가 또 이걸 여러분이 추천드릴게요. 이런 ITC라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이걸 모르시니까 일반 우리 무역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해외 시장 연결시켜가지고 ITC 트레이드 맵으로 바로 가기, 뭐 이용 안내 가이드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 이게 아닌데 요런 이야기는 뭐냐? ITC가 좀 전에 말하자면 세계 220개 국가의 제품별 수출입 규모라든지 통관 가격이나 주요 수입 기업이 있죠. 내가 바이오 찾을 때 삼성력 중 편합니다. 여기에 가셔서 우리가 수입 기업이 누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그리고 우리 제품들이 이 H코드를 치면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포지션 맵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정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이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개인이 해온 정보를 할 때 뭐 개인이 했을 때 꼭 회사가 아니라 개인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메일이나 연락처라든지 국가라든지 내가 뭐 관심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해서 들어가셔서 주의하시면요. 어떤 자료가 나냐면요. 제가 요걸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다시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요 ITC에서 ITC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첫 번째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이 ITC 맵입니다. ITC에 들어가서 트레이드 맵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 지도죠. ITC 트레이드 맵.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좀 활용을 한다.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눈에 보는 세계 지도죠. 어떤 세계 지도요? 한눈에 보는 세계 지도.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리는지 세계 지도를 통해서. 이런 세계 지도 있잖아요. 세계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어느 나라가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세계 지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크게 보면요.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최대 무역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수출 시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을 분석이 가능하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경쟁국에 관한 분석도 됩니다. 경쟁국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자료네요. 경쟁국 분석. 네 번째 어떻게 될까요? 수입 기업의 정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수입 회사들이 하는지 이런 수입 기업들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믿을 만한지 어떻는지 바이오 찾기 쉽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국가별로 관세율입니다. 이 관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했죠. 수입원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들이 수익가가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다 나타내면서 우리 제품을 나타내면 어떤 포지셔닝 매일까지 그려가지고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편이냐, 막대 그래프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그 수출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